2학년 1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5교시는 선생님의 책 읽어주는 시간입니다.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행복한 왕자입니다. 그림을 보고 잘 생각하면서 들어주세요. 어느 도시의 높다란 기둥 위에 행복한 왕자 동상이 서 있었어요. 행복한 왕자의 몸에는 금이 덮여 있고 두 눈에는 푸른빛의 사파이어가, 손에 쥔 칼자루에는 붉은 루비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행복한 왕자는 정말 아름다워. 행복한 왕자님은 마치 꿈속에서 본 천사 같아요. 길을 걷던 사람들도 뛰어놀던 아이들도 행복한 왕자를 본 사람들은 누구나 그 아름다움을 칭찬했어요. 어느 날 밤 제비 한 마리가 이 도시로 날아왔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나도 빨리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야지. 오늘은 우선 이 동상에서 좀 쉬고 가야겠다. 제비는 행복한 왕자의 두 발 사이에 자리를 잡았어요. 투둑투둑 잠이 들려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아, 차가워. 비가 오는 건가? 투둑 물방울이 또 떨어졌어요. 안 되겠다.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지. 제비가 날개를 펼치려 하자 또다시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위를 올려다보니 행복한 왕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달빛 사이로 보이는 왕자의 얼굴이 아름답게 보였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왜 울고 계세요? 나는 행복한 왕자란다. 살아있을 때 나는 슬픔이란 걸 몰랐어. 궁전에서 행복하게 살았거든. 내가 죽자 사람들은 나를 이곳에 세워놓았지? 이곳에서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모습을 모두 보게 돼. 그래서 심장이 나부로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란다. 왕자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제비야, 저 아래 엄마가 바느질을 하며 가난하게 사는 집이 있어. 아들이 많이 아픈데도 물밖에 줄 게 없단다. 제비야, 제비야, 나는 움직일 수 없으니 내 칼자루에 박힌 루비를 빼서 저 집에 갖다 주지 않을래? 하지만 전 날이 밝자마자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야 하는걸요. 제비야, 나와 하룻밤만 함께 지내며 심부름을 해주렴. 아픈 아들을 바라보는 엄마의 모습이 너무 슬프구나. 잠시 망설이던 제비는 왕자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제비는 왕자의 칼자루에서 빨간 루비를 빼어 물고 엄마와 아들이 있는 집으로 날아갔어요. 제비는 잠든 엄마 곁으로 살며시 다가가 루비를 내려놓고 열이 심하게 나는 아들의 이마에 날갯짓으로 부채질을 해주었어요. 아이, 시원해. 아픈 게 다 나을 것 같아. 아들은 눈도 뜨지 않은 채 중얼거리다 다시 잠이 들었어요. 제비는 왕자에게 돌아와 말했어요. 이상해요.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제 몸은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그건 네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이란다. 제비는 왕자의 말을 듣고 왕자의 발 옆에서 곧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밤 제비가 왕자에게 말했어요. 저는 오늘 밤 따뜻한 남쪽 나라로 출발할 거예요. 제비야, 제비야, 하룻밤만 더 나와 함께 있지 않겠니? 저 건너편 집의 다락방에는 글을 쓰는 가난한 젊은이가 있단다. 그런데 난로에 불도 없고 먹지도 못해서 힘들어 보이는구나. 그럼 하룻밤만 더 있을게요.
그 젊은이에게도 루비를 가져다 줄까요? 이제 루비는 없으니 내 한쪽 눈에 있는 사파이어를 가져다 주렴.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왕자님의 눈이잖아요. 제비야, 나는 괜찮으니 내 부탁을 들어주렴. 왕자의 간절한 부탁에 제비는 할 수 없이 사파이어를 물고 젊은이에게 갔어요. 제비는 창가로 살며시 다가가 사파이어를 내려놓았어요. 제비가 다시 날아오르자 기척을 느낀 젊은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젊은이는 창가로 다가가 사파이어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내 작품을 좋아하는 누군가가 가져다 준 걸 거야. 힘을 내서 더 좋은 글을 써야지. 환하게 웃는 젊은이는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어요. 다음날 제비는 행복한 왕자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제비야, 제비야, 딱 하루만 더 있어 주겠니? 왕자님, 이제 곧 겨울이에요. 저는 따뜻한 곳으로 가야만 해요. 저 아래 광장에는 성냥을 파는 소녀가 있단다. 그런데 방금 바닥에 성냥을 모두 쏟아서 못 쓰게 되었어. 소녀가 성냥을 팔지 못하고 집에 가면 아버지에게 혼이 날 거야. 내 남은 한쪽 눈의 사파이어를 저 소녀에게 가져다 주렴. 그럴 수는 없어요. 왕자님이 앞을 볼 수 없게 되잖아요. 제비야, 나는 괜찮단다. 그렇게 해주렴. 제비는 왕자가 앞을 못 보게 되는 것이 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왕자의 부탁에 못 이겨 사파이어를 물고 성냥팔이 소녀가 있는 곳으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입에 물고 있던 사파이어를 소녀의 손바닥 위에 살며시 내려놓았어요. 와, 예쁜 유리 조각이다. 소녀는 환하게 웃으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제비는 다시 왕자의 곁으로 돌아왔어요. 제비야, 더 추워지기 전에 어서 따뜻한 곳으로 떠나렴. 아니에요. 왕자님은 이제 아무것도 보실 수 없으니 앞으로 제가 왕자님 곁을 지킬게요. 다음날 제비는 왕자의 어깨에 앉아 남쪽 나라의 재미있고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제비야, 제비야, 남쪽 나라 이야기도 좋지만 이 도시를 날아다니며 본 것들을 이야기해 주겠니? 왕자의 말을 들은 제비는 넓은 도시를 날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부자들이 아름다운 집에서 즐거워하는 모습도 보고 그 집 앞에서 굶주린 거지들이 구걸하는 모습도 보았어요. 배고픈 아이들은 춥고 어두운 골목에서 창백한 얼굴로 추위에 떨고 있었어요. 제비는 다시 왕자에게 날아와 도시에서 본 것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가엾구나. 제비야, 내 몸은 모두 금으로 덮여 있단다. 금박을 한 장씩 떼어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니? 사람들이 금을 받으면 행복해 할 거야. 제비는 금박을 떼어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금박을 떼어낼 때마다 행복한 왕자는 점점 초라하게 변해갔어요. 이제 먹을 것을 할 수 있어. 사람들은 금박을 받고 매우 기뻐했어요. 눈이 내리고 날씨가 더 추워졌어요. 하지만 제비는 왕자의 곁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비는 행복한 왕자를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이제 제비는 왕자의 어깨에 올라갈 힘밖에 남지 않았어요. 추위에 떨던 제비가 말했어요. 왕자님,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으로 왕자님께 입을 맞추어도 될까요? 제비야, 이제 따뜻한 곳으로 간다니 기쁘구나. 내 입술에 입을 맞추렴. 제가 가는 곳은
따뜻한 곳이 아닌 죽음의 집이랍니다. 제비는 마지막 힘을 내서 왕자에게 입을 맞추고는 왕자의 발 아래로 툭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쩍! 그 순간 왕자의 동상에서 무언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비의 죽음이 너무나 슬퍼 납으로 된 왕자의 심장이 두 동강이 나버린 것이었어요. 다음 날 시장이 동상 옆을 지나게 되었어요. 시장은 초라하게 변해버린 행복한 왕자를 보며 말했어요. 이렇게 보기 흉한 동상이 우리 도시에 있었나요? 발밑에는 제비도 한 마리 죽어 있군요. 죽은 제비는 가져다 버리고 동상은 녹여버립시다. 왕자의 동상은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 모두 녹아버렸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납 심장만은 전혀 녹지 않았어요. 이 조각난 납은 왜 녹지 않는 거지? 그냥 갖다 버려야겠어. 사람들은 왕자의 납 심장을 죽은 제비가 버려진 쓰레기 더미에 버렸어요. 어느 날 하느님이 천사를 불러 말했어요. 저 도시에서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2가지를 가져오너라. 도시에 내려간 천사는 쓰레기 더미 위에서 행복한 왕자의 심장과 죽어있는 제비를 가져왔어요. 정말 잘 가져왔구나. 이제 이들은 이곳에서 나와 함께 살 것이다. 하느님은 기뻐하며 행복한 왕자를 황금 도시에서 살게 하고 제비는 천국의 정원에서 노래하게 하였답니다. 자, 행복한 왕자 잘 들었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3분 기록장에 간단하게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